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응애하고 깍지벌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탕을 하느냐, 이것이 그 관건이죠. 우리들 보면은, 가온에 응애가 없는 분들은 이제 없는데, 근래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그 응애가, 점막이 응애가 굉장히 많은 그 가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온들은 이제 어떻게 약제를 방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응애가 있게 되면은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그 광합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잎에서 햇볕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로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과일 보내게 되면 과일이 당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것을 이제 더욱더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마그네슘을 이제 토양에 뿌려주기도 하고 연면 시비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애가 많으면 응애는 엽록소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파리 앞쪽 또 뒤쪽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잎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일은 브럭스가 10브럭스밖에 안 나와요. 많이 이파리 자체가 이제 부헛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 잎들은 완전히 그 응애가 많이 흡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애를 못 잡는 거나 갈반이 왕거나 거의 같은 그 맥락의 과일 맛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응애를 발생을 최저화 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응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응애는 그 사과응애하고 점막이 응애가 있어요. 이런 그 사과응애하고 점막이 응애는, 사과응애는 그 알 상태로, 그러니까 알 상태로 요런 가지, 요 가지, 그러니까 사과응애는 이런 부위에 있어요. 이런 부위에, 이런 분지각 부위, 요런 가는 부위, 요런데 또 이 눈, 여기 요런 데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사과응애입니다. 사과응애. 요러한 사과응애가 겨울 동안 있다가 4월, 5월경 되면은 야들이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부활하면서 7, 8세대를 경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낳고 또 부화하고 알을 낳고 부화하고 해서 한 8번 정도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빠르게 할 때는 뭐 4일이야 이제 4일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온도가 30도 넘어가면은 배수를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화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사과응애는 햇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부 쪽에, 나무 상부 쪽 상단부에 또는 이 바깥 부위, 수관 외부의 잎에서 또 잎 앞쪽, 잎이 있으면 잎의 앞쪽에서 이제 사과응애는 이제 요 앞쪽이 붙어요. 여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요러한 요것은 사과응애는 알로서 이제 겨울 월동을 나게 되는 거예요. 알입니다. 알. 그래서 요런 사과응애는 요렇다는 것 아시고 4월, 5월 경에 부활한다. 알로 이런 데 붙어 있다가 요런 데 붙어 있다가 4월 달에 5월 달에 부화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점막이 응애는 뭐냐? 점막이 응애는 암놈이 성충이죠. 성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과일 이런 껍데기 속 이런 숲이 이런 이런 안쪽에 들어있어요. 벌레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충입니다. 성충. 그리고 점막이 응애는 우리 이제 귤색이나요. 귤색. 그것은 암껍질로만 이 껍질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암놈만 요 껍질 속에 들어서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이게 성충입니다. 성충. 그러니까 알로 나는 사과응애는 알로 나고 점막이 응애는 벌레로 이제 납니다. 벌레로 요런 틈바기, 이런 숲이 껍데기 틈바기 속에 들어 앉아 가지고 색깔이 귤색이 납니다. 이래가고 있다가 야들은 3월 달부터 이제 3월 달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동.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있다가 풀이 나죠. 풀 나면 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풀이 나는, 작은 풀이 나면 풀로 이동해 가지고 있다가 5월, 6월 달에 우리 풀을 깎게 되잖아요. 깎으면 바로 이 나무로 올라와요. 나무로 올라가고 사과응애는 이 햇볕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쪽
이 수간부 안쪽에 있고 또 하단부에 있는 것이 이 점막이 사과응계입니다. 사과응계. 그 이것도 역시 연 8 내지 10세대 정도 이제 경험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번식이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월동형 성충으로서 이제 여기 이제 있다가 움직여 가지고 알을 낳고 또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잡초를 제거할 때 우리가 요 잡초를 나중에 뭐 5월달 잡초 제거하잖아요. 잡초 제거하실 때 응애약, 그러니까 성충이 죽는 뭐 페루파린가 뭐 있어요. 성충, 야도 성충이니까 성충이 죽는 거 하고 저 제초제하고 넣어서 이렇게 제초할 때 하시면은 야들이 이제 5월, 6월에 이제 나무로 올라오는데 아마 올라오지 못하게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응애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네요. 응애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응애를 있는 가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응애 그런 방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 정도, 3월달 정도 돼서 기계유제를 치잖아요. 기계유제는 이제 어린 유목에 치면의 수세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유제는 칠 때는 있으면 어쩔 수 없을 칠 수 있지만은 뭐 안 치는 것이 좋아요. 유목에는 안 치는 게 좋고 또 여름 한철에 이제 이런 기계유제 말고 약재를 갖고도 충분히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계유제를 갖고 만약에 하실 때 기계유제는 물 500리터에 보통 4 내지 5리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8리터 넣고 뭐 또 기계유제 안내 판재 보면 뭐 물 25말에 20리터를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뭐 한 6, 7 정도 넣어 가지고 하면은 기계유제. 그럼 기계유제는 알 부화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알 부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알이 부화를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사과응애죠. 사과응애가 알들이 요런데 요런 분지 또 작은 가지 또는 이런 눈에 있던 것들을 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계유제입니다. 그래 기계유제는 정말 그렇고 그 다음에 석회유황합제가 있어요.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는 3주 이상의 차이를 둬야 돼요. 기계유제를 사용했다 하면은 3주 이상에 있다가 석회유황합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석회유황은 석회는 뭡니까? 생석회래요. 그러니까 이 석회는 칼슘이라고 그러죠. 칼슘하고 유황하고 합한 것이 석회유황합제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는 균유하고 살충하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이라고 그랬어요. 석회가. 그 석회를 뿌리게 되면은 이 균주들이 있는데 이렇게 맞게 되면은 이 석회는 이 수분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게 되면 균류가 포자들이 발화를 못 합니다. 이 발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유황은 해충들이 부화를 못하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석회유황합제입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를 안 치고 석회유황합제만 치는 분들은 균류들이 발화를 못하게 하니까 병균들을 그런 포자의 발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작년에 갈반이 많았던 집, 뭐 전문의도 뭐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곰팡이 균들이에요. 그 곰팡이 균들이 있던 가원은 석회유황합제를 하는 것이 낫다. 기계유제보다는. 둘 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둘 중에 꼭 두 개 다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제를 할 때는 아주 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애는 일부분에 안 맞았다면 거기서 번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부화를 해가지고 딱 번식하고 날씨가 뜨거워지면 더 번식률이 높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세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재를 치실 때는 항상 아주 천천히 골고루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석회유황합제는 그럼 얼마큼 넣느냐? 보통 이제 3, 4월에 이제 하는데, 이 날씨가 이제 혹한길 때는 이제 뭐 SS기 500리터에
뭐 20리터 넣는 경우가 있고, 또 기온이 올라가면은 뭐 한 12리터 정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약재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분명하게 그 산대서 얼마큼 넣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으셔가지고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고 하면은 그 농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효과도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시기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온도 차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양을 적게 넣어 가지고 한다, 영역하는 데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균류들이라든가 해충들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5, 6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응애 약재를 치잖아요. 응애 약재. 응애 약재는 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애 약을 보면은 이제 뭐 지존, 뭐 파워샷, 뭐 해내미, 뭐 아그라마이트, 또 기네마이트, 뭐 살비탕, 또 페로팔, 오마이트, 가스게이트, 모티맥, 이러한 응애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응애약은 작용 기작이 같은 것을 반복해 치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작이 다른, 작용 기작은 뭡니까? 죽이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은 이제 뭐 마비를 시켜서 또 죽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탈피 억제를 하든가, 또 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섭식을 못하도록 정지시켜서 죽이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을,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은 면역이 생겨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약을 칠 때는, 그해 약을 칠 때는 딱 한 가지 따로 계속 써야 돼요. 또 그렇고, 약재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성충에 필요한 약도 있고, 알만 부화를 못하게, 알만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도 있고, 또 유충에 또 필요한 약이 있고, 이래 되면 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약을 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페루팔 쳤다, 그러면 페루팔 같은 게 성충들이 죽는 약재입니다. 그럼 치면은 성충들은 죽죠. 거기에 만약에 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재를 사게 되면은 이것은 성충들이 죽는 약이다, 아니면 이것은 알만 뭐 이렇게 부활을 못하게 되는 약이다, 또 이런 약들이, 성분들이 거기에 쓰여 있어요. 응애 약을 사게 되면은. 그래,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에 내가 뭐 페루팔 썼으면 성충들만 죽는 약이다 썼으면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약재 뭐 조금 기계 유지라든가 석회 유황갑제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5월달 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점막응애가 나무로 올라올 그 시기에 풀과 함께 이렇게 죽이는 방법, 저는 그렇게 하고, 그 약을 성충제를 쳤으면, 보통 성충제를 쳐도 응애가 금방 안 죽어요. 한 3일 있다 죽는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금방 죽는 약도 있겠지만 보통 한 3일 정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충약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다가 한 4일 정도 있다가 이 알도 죽거나 알도 못 깨어나게 하고, 또 유충 성충 다 죽는 그런 약을 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쳐서 한 5일 있다가 바로 또 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번식을 못 하도록 완전히 줄여주는, 그러니까 번식을 줄여주는 그런 걸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응애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응애가 생기는 것은 응애약을 쳐주지 않는 곳에서 생겨요. 번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도로변 가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놨거나 뭐 이러면은 거기에 제대로 우리가 방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애가 그런데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렇게 또 날려서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금방 번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온 안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바깥에 도로변가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응애약 치실 때 빠짐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물 산도를 맞춰야 된다. 우리나라 응애약들은 6.3에서 6.8 정도의 물을 산도를 놓고 하면은
거의 다 잘 듣습니다. 과거에는 뭐 5.5, 뭐 6 사이 안쪽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근래 들어오는 약들을 분석해 보면은 6.3에서 6.8 사이만 오면은 그 근사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우리 농촌의 물들은 강원도는 특히 그 알칼리성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8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으니까 이것을 낮춰 가지고 물 산도를 낮춰 가지고 이 약과 혼합을 해야 돼요. 낮추자면 우리가 목초객을 넣든지 저는 뭐 저 사과 식초를 넣어요. 사과 식초가 이래 재보니까 한 2도예요. 산도가 아주 강산성이죠. 강산성이에요. 그 물을 넣으면은 물의 산도가 알칼리성 산도가 산성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약재를 이제 넣어 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방제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응애를 잡아야만이 과일을 는 당도가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도를 올리는 방법은 마그네슘을 피 아주 푸르게 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잘 해 탄수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과일로 전달. 이 잎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애가 있으면 그러다 응애가 없는 가온에 그 사과도 맛있는 겁니다. 그래 응애 있는 가온들을 보면은 사과를 따서 나중에 브럭스를 재보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뭐 갈반병이 있어서 잎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그런 가온이나 응애가 많이 있던 그런 가온이나 똑같은 겁니다. 브럭스 10을 못 넘어가요. 최고 좋아야 11브럭스 됩니다. 그럼 11브럭스 되면은 농협 이런 데서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뭐 우리 작게 기계유제를 얘기했지만 기계유제, 석회유황합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응애 약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벌레의 이동 경로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또 언제 또 부활하는 시기 또 그런 것을 좀 알으셔 가지고 우리가 약 방제할 때 그런 것을 신경 쓰시면 돼요. 뭐 신경이 마비돼서 죽는 거라든가 뭐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섭식을 정지시킨다든가 이런 약 보면 죽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복해서 하게 되면은 면역이 생겨요.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벌레들이 안 죽습니다. 그런 약들을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약들이 나오면은 그 약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